안녕하세요. 동현 패밀리 여러분, 요즘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 추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서 호흡기 질환자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요즘 들어 자유가 주어질 때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을 보면 공산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자유를 잃었던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자유가 무너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고요. 천안문 사태로 자유를 갈망하던 중국도 독재자의 억압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힘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독재 국가 중 북한, 러시아, 중국의 권력자들의 운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 분석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 명리는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3대를 거친 세습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 풍수와 구군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개인의 사주만 갖고 선과 악을 배제한 채 오직 운세로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에 운세의 승패가 시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므로 그 점은 미리 양지하시고 단지 공부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의 나라가 독재 국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독재 국가라는 것과 그 운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강의는 오로지 사주 명리적인 부분으로 운세를 풀 것이오니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축월 신금 일간으로 편인격 사주입니다. 3주만 가지고 보면 천간으로는 축중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여 편인이 식신으로 병격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이는 42세로 북한의 지도자이며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두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축월은 12운성으로 보면 양에 놓여 있어 상속의 의미가 되니 아버지로부터 권자를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간으로 보면 용신은 계수 식신이 되고요. 을목편제가 이 사주에 상신이 되어 성격된 사주입니다. 식신생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지로 보아도 편인의 상관은 임봉 상관이 되어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축 일주의 물상은 삼명통해서 서리빨이 버드나무에 내리는 형상이라 한번 돌아서면 냉정하고 축토에 필터로 거르는 형상이 되는데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축월 신금이라 겨울새에 해당이 되어 남방 사오미 운을 반깁니다. 이때 반긴다는 의미는 용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는 뜻이지 운세의 성패를 구분짓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운세의 성패는 오로지 용신과 상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잊으신다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대운은 해자축 식상 대운이었는데요. 편인의 식상이 들어오니 배운 것을 잘 펼칠 수 있는 운이었고 식상은 노는 것이니 공부보다는 농구나 노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편인격은 아집이 강하다는 것이고 상관은 급한 것이니 불칼 같은 성정은 사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1세부터 대운이 신유술 비겁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편인을 쓰는 사람에게 비겁대운은 승입니다. 비겁은 재성으로부터
용신인 인성을 보호해주니 좋은 운이 됩니다. 그런데 연지, 상관이 비겁으로부터의 생을 받으니 말썽과 구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21세 임술대운에서 2011년 신묘세운의 후계자가 되는데요. 세운 신금이 원국, 식신, 계수를 생하고 다시 식신 생재함으로 결과가 나오고 지지, 묘목은 재성으로 원국, 월지를 재극인하여 안 좋으나 대운, 술토가 묘목을 합하여 오히려 윗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상속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31세 신유 대운은 비견운으로 지지로는 유축 반함을 하게 되어서 비견화되니 격이 떨어지고 비견이 상간, 해수를 생하니 말썽과 구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경신, 겁재 대운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지는 인성을 재성으로부터 보호하니 역시 좋은데요. 역시 상관으로 기가 맺혀지니 말썽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간의 모습은 을경합이 되어서 편제를 합반합거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편제는 양명지원으로 내 수명도 의미하니 건강과 수명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겁재는 내 경쟁자이자 동료이니 이때는 주변에 동지들의 배반이 생길 수 있음입니다. 김정은은 원국에서 보면 관이나 살이 없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올해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천간으로는 편제와 지지로는 정관운이 들어오는데요. 지지 인성에 정관은 관인 상생이 되어서 좋은 운이나 연지 상관이 상관 경관을 하니 내 명예가 실추되는 운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운 신금과 사신형을 하니 올해는 내 명예와 정관은 나라이니 국가의 명예가 떨어지고 시비 구설수가 있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천간으로 들어온 편제 을목은 대운 경군과 합반합거하여 기반되니 편제는 내가 통치하고 관할하는 것으로 내 통치 기반이 묶여버리는 것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원국에 식신생재하는 것으로 완전한 패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시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운, 세운만 보았을 때는 올 한 해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올 한 해를 무사히 넘기면 2026년 병오년은 지지 편관으로 살인상생하고 상관이 편관을 제살하니 명예가 오르고 병화 정관은 을목 편제생을 받아서 재생관하니 명예가 오르는 운이 될 것입니다.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028년은 무신년으로 천간용신, 식신계수를 무게합하여 무력화되니 2028년도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김정은의 대략적인 운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진핑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정화일간으로 월지는 비견 걸록이고요. 용신은 월간에 투출된 무토 상관입니다. 그런데 연지, 계수와 무토 상관이 상관 합살되어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일, 환경에 자신만이 가진 재주, 즉 상관이 아이디어와 언변, 그리고 아랫사람들 덕으로 해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흉신과 흉신이 합하니 상당히 사주가 귀해졌습니다. 지지로는 월지 비견에 연지 겁재와 일지 편제는 패입니다. 그러나 사유 반합이 되어서 겁재가 재상으로 변하니 인덕으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사실 배우자 자리는
폐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주재 대사의 딸과의 첫 번째 결혼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혼한 현 부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예술단 가수인 평리위안입니다. 어린 시절은 겁제대운이었는데요. 꽤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14세 대운도 상관대운이었는데요. 천간으로는 겁제와 지지로는 상관운이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말썽만 나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되었고요. 시진핑은 토굴에서 7년간을 살았다고 하니까요. 자, 24세 대운부터 목방향으로 인성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비로소 시진핑이 칭화대학의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태자당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의 비서진 활동을 하게 됩니다. 44세부터 대운 방향이 해자축 관성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직을 해서 출세 가도를 걷게 되는데요. 2008년에는 국가부주석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이전 주석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미묘한 권력 갈등으로 태자당의 시진핑이 2013년도에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임자대운 중이었는데요. 원국, 평가는 합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관만 남으니 합살 유관되어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개헌을 통하여 종신 집권으로 가는 독재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요. 신의 대운 무술세운이었습니다. 상관 세운이었는데요. 천간으로는 상관이 대운 편제를 상관 생제하여 주고 지지로는 세운 상관이 일지 편제를 역시 상관 생제하여 주면서 다시 대운 정관을 재생관하여 주니 실제적으로는 명예를 세우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시진핑 이전에는 10년 이상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주석을 하라는 등소평의 유지대로 집단 지도 체제였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그 원칙을 깨고 영구 집권으로의 독재의 길을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경술대운으로 대운 방향이 신유술 재성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천간으로는 상관 생재 재생살이 되면서 난제에 빠지게 되고 지지로는 재성이 월지 비견을 극하게 되어 운이 하락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하였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트럼프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요. 높은 관세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과연 시진핑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인구 감소까지 겹쳐지면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도 부실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2026년 경술 대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운기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2025년 올해는 지지로는 겁재가 오나 대운 해수에 정관이 있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며 천간 을목은 편인으로 대운 신금에 의하여 재극인이 되지만 용신과는 관련이 안 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단지 중국의 부채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시진핑의 운세 분석을 짧게 마쳤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푸틴은 6월 병화일간으로 정제격입니다. 연지 일지가 식신으로 식신생제하니 성격화된 사주입니다. 천간으로는 용신이 투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출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간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는 유금 대신 천간으로 신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간은 상관이 평관을 합살하는 모습이라 시진핑처럼 명예가 높아지는 명이지만 상관 생재, 재생살이 되어 난제에 빠지게 되는 명인데요.
예를 들면 2022년 본인의 종신집권 치적을 쌓기 위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병진대운, 이민세운이었습니다. 천간으로는 임수, 편관이 들어와 대적으로는 난제가 발생하고 지지인목 편인은 일지 술토와 인술 반함으로 비겁화되어서 이 사주의 용신, 월지, 유금을 극하니 흉한운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안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의 경제와 주변 유럽 국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영구 집권에 결코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대략 8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았고요. 민심 또한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불량 학생이었던 푸틴은 무술을 배움으로써 점차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하였는데요. 대운은 해자축 관성대운으로 흘러 임자대운의 KGB 수습 요원으로 발탁됩니다. 다음 대운은 임묘진 인성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제격 폐인이 되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결과도 내고 윗분들의 도움으로 해외의 KGB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1999년에는 보리스 엘친에게서 총리로 발탁이 되었으며 엘친의 건강 문제로 엘친이 사퇴하게 되면서 2000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갑인대운 경진세운이었는데요. 세운 천간 경금은 상관 생제 재생살하니 대운에 갑편인이 살인 상생이 되어서 명예가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세운 지지 진토 식신은 식신 생제 하의 결과가 나오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장기 집권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3년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대운이 정사 대운으로 비겁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에게 비겁운은 패입니다. 이제는 운기가 다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푸틴은 식상이 재성을 보호하고 있어 비겁으로부터 통관을 시켜서 재성을 보호해 주니까 인덕으로 나의 자리를 지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식상들이 잡힌다든지 인성으로서 극을 받게 되면 비겁이 흉신화되니 권력을 장담하기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으로 지지는 비견이 들어오지만 식상들이 있어서 재성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내 부하들이니 부하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운 천간은 을목정인인데요. 제격에 인성이 들어오니 제격 폐인이 되어 좋고요. 대운 정화는 원국 편관 임수를 양인 합살하여 인덕이 있고요. 어려운 난제를 극복함을 의미하니 올 한해는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주변의 독재국가 3인방의 권력자들에 대한 운세풀이를 하여 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주를 모르기에 통변의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명리 해석의 공부로서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주는 성과학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약한 독재자여도 운이 좋으면 계속 권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경우도 해자축 임묘진 방향으로의 좋은 방향으로 흘렀기에 권력을 25년이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주의 명도 중요하지만 그 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운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운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상으로 독재자 3인방의 운세 분석을 마쳤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신년 운세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상담 문자를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서 자세한 운의 성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밀리 여러분, See you!